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박이정입니다. 육친에 대해서 육친이 10가지 십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7번째, 8번째, 8번째 평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강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항상 탁해요. 목이 자주 가라앉는 그런 증상을 보여서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신 점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좀 휴식도 취하고 하면서 보다 나은 그러한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만은 시간이 그리 허락치 않습니다. 여하튼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요. 불편이 있을 때는 댓글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올리실 때 인신공격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의 선의적인 비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마음에 새기게 되죠. 그런데 무관심한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잘하면 잘한다. 이런 건 시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댓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평관은 역시 치우칠 편자를 달고 있네요. 정관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죠. 일간과 견주어 볼 때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 대 양, 음 대 음이 되네요. 이 평관은요, 우리가 흉신에 속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두 흉한 것만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좋은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평관에는 예로부터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선 칠살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칠살. 이 칠살이라고 할 때에는 7 칠자에다가 살, 죽일 살자를 쓰는데요. 이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 천간이 10가지로 되어 있죠. 지지가 1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자와 7번째 되는 자는요, 서로 충돌합니다. 다시 말하면 명리 용어로 그것을 충한다 하고 얘기하는데요. 서로 충하거나 극을 합니다. 그래서 칠살, 칠충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간의 간목이 첫 번째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7번째면은 경금이 됩니다. 그래서 갑경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용을 칠살. 그 다음에 이 칠살이라는 말 대신에 귀살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이 귀살이라고 하면 귀신 귀자에다가
살자를 붙이는데요. 얼마나 작용이 난폭하면 귀살이라고 하겠습니까? 대개 이러한 귀살은 인간의 수명까지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시간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 귀살을 설명할 때 저승사자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저승사자가 뭡니까? 우리가 오랜 질병을 앓는다든지 어떤 운이 안 좋을 때 그 잠의 꿈속에 저승사자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저승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귀살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관이라고 하는 것, 그 명칭은요, 사주가 신강할 때 평관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신약한 사주에서는 평관이라는 말보다는 칠살, 귀살, 이러한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되죠. 이러한 평관은요, 좀 형이 상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인간은요,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은 생로병사의 윤회를 거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순환운동이죠. 어찌 보면은 죽음이 있어야만 삶이 생기고요. 또 그 삶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또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만일에 이 육친에서 만물을 생하는 육친이 있다면 그것은 정인, 편인의 인수가 될 것이고, 만물을 사별하게 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칠살이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과 사, 이것은 인수와 칠살이 담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평관은 고통과 질병, 재앙, 파산, 단명 등 흉악하고 천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 반면에 용감하고 강직하고 투쟁심이 있고 의협심, 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싸운 결과 개선 장군이 되기도 하는, 또한 부패한 어떤 사회로부터 혁명을 일으켜서 권위와 명예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의 화신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 평관입니다. 대개 요즘 사회 현상을 보면 전 그런 구분이 지어지더라고요. 정관 성향을 가진 사주의 주인공은 대개 관직으로 나아가면 임명을 받는 관직이 됩니다. 그런데 평관 성향의
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출직에 맞는 그러한 성향을 보입니다. 제가 감명한 여러 사주 중에 이러한 정관과 편관의 성향은 나름대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편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관보다 더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어떤 식신 등이 있어서 그 편관의 뾰족뾰족한 부분들을 제거해 주거나, 또한 인수로부터 어떤 그 강한 기들을 설기시켜서 정화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 편관은 오히려 정관보다도 더 근사한 그런 육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 편관이 그러한 식신이나 인수의 설기로 정제가 되지 않으면 난폭한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되죠. 어떤 흉악한 소인배가 되거나 사회적인 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쟁, 폭력, 살상으로 삶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편관은 남자에게는 자식, 다시 말해서 후계자가 되고, 여성에게는 남편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남자 동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된다든지 경찰, 법관, 검사, 어떤 세관원, 국회의원, 그러한 직업을 갖는다면, 또는 수술을 잘하는 그러한 의사가 된다면 아주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는 반면에, 직업이 그러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조폭이 되거나, 또는 무법자, 또는 죄인, 심지어는 시체, 위험물, 폭발물, 구속영장, 교도소 등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현상까지도 이런 편관 성향을 띠면은요, 폭염, 혹한, 폭풍, 태풍, 홍수, 폭설, 이러한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심하면 정신적으로는 귀신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물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 존재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귀신이 있다고 보는 것, 그러한 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편관의 성격은 극단적이죠. 좋으면 아주 좋고 나쁘면 아주 나쁩니다. 긍정적인 면, 다시 반복한다면
의협심, 투쟁심이 강합니다. 강자를 꺾고 약자를 돕는 면이 있습니다. 여성도 평관 성향을 지녔다면 똑같습니다. 영웅적이고 보수적인 기질도 있습니다. 일에 임하면 적극성을 띠지만 대충 하는 것은 없습니다. 두뇌가 좋습니다. 남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고 인정에, 다시 말하면 사사로운 정에 잘 끌리지 않는 그러한 평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정관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한 면을 보입니다. 남의 일에 관여하기를 좋아해요. 또는 사사로운 일로 상사에게나 윗사람에게 대들거나 비위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오만이나 방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권모술수에 능합니다. 여성은 가정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평관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만 있으면 안 되고 사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에 다니거나 남성과 똑같은 그러한 어떤 용맹함을, 과단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 그러한 활동을 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들과 겨뤄서 조금도 손색 없는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게 여성에게는 남편이 된다 그랬죠. 정관이죠. 평관이 되면 애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 내에 정관, 평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 평관이 혼잡되면 결혼 생활에 곡절을 겪을 수도 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이 평관의 장점과 단점, 특히 단점을 열거하자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주, 명조를 통해서 평관의 성향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갈까 합니다. 이론만으로 되지 않고 사주를 직접 실관해 가면서 육친들의 성정을 그때그때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좀 더 실감 나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평관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목이 잠기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한 점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